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지 않으십니까? 한때는 가장 가까웠던 사람,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의 가장 깊은 이야기를 나눴던 그 사람.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이 지나도 문자 한 통 없고, 생일이 와도 조용합니다. 만나면 여전히 반갑지만 예전처럼 허물없이 털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진 건지 정확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여러분은 조용히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저는 올해로 105년을 살았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수많은 이별을 경험했습니다. 전쟁 속에서 함께 살아남은 전우들, 가난한 시절을 함께 버텨낸 친구들, 학문의 길에서 함께 걸어온 동료들, 그들 중 많은 이가 지금은 곁에 없습니다. 세상을 떠난 이도 있고 살아있지만 멀어진 이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 멀어짐이 두렵고 때로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 사람이 나를 떠나는 것인가?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며 밤을 지새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90을 넘기고 100을 넘기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친구가 멀어지는 것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흐르는 방식입니다. 강물이 굽이치며 방향을 바꾸듯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시간 앞에서 조용히 모양을 달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수학과 역사를 가르쳤지만 사랑했던 사람이 떠날 때 어떻게 마음을 추스르는지는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그 무게를 짊어지고 혼자 죄책감 속에서 헤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오래 사귄 친구가 갑자기 멀어지는 데에는 여러분이 모르고 있었던 6가지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을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은 비로소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책감을 내려놓고 그 관계가 가졌던 아름다운 시간을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25살이었을 때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는 저와 함께 전쟁의 포화 속을 걸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배고픔을 나눴고 두려움을 나눴고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시절 우리 사이에는 어떤 장벽도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었고 잃을 것도 없었으며 오직 서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학문의 길로 들어섰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처음 몇 년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다 편지가 뜸해졌습니다. 만남도 줄었습니다. 어쩌다 마주치면 반가웠지만 대화가 예전처럼 깊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계가 너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것이 슬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압니다. 그것은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각자의 삶 속에서 서로 다른 사람으로 자라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30살에 중요했던 것이 50살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0살에 붙들고 있던 것이 70살에는 내려놓아야 할 짐이 되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공통점이 우정을 만듭니다. 같은 동네, 같은 학교, 같은 시대의 고통.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각자의 삶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갑니다. 한 사람은 신앙 속에서 위안을 찾고 다른 사람은 현실 속에서 답을 구합니다. 한 사람은 조용한 여생을 원하고 다른 사람은 여전히 바쁘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그르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삶이 각자를 다른 곳으로 데려간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현실이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위치의 차이입니다. 이것은 말하기 불편한 진실이지만 105년을 살아온 저는 더 이상 불편한 진실을 피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넉넉한 노후를 보내고 있고 다른 사람이 여전히 생계를 걱정하고 있다면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의 결은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한쪽은 여행 이야기를 꺼내지만 다른 쪽은 병원비 걱정을 속으로 삼킵니다. 이 간극이 쌓이면 만남 자체가 서로에게 불편해집니다. 그렇다고 어느 쪽이 나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삶이 그들을 다른 자리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가치관의 변화와 삶의 격차, 그것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이 만들어낸 일입니다. 여러분이 나쁜 친구였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그 사람이 각자의 길 위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것입니다. 멀어진 것은 관계가 실패한 증거가 아니라 두 사람이 모두 살아서 각자의 삶을 걸어온 증거입니다. 함께했던 그 시간이 아름다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꽃이 한 계절에만 피지 않듯 모든 우정이 평생을 함께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나이는 58. 그녀는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친구들의 고민을 밤새 들어주던 사람이었고 힘든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50대 중반에 접어들 무렵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그녀가 달라졌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모임에 나오지 않으며 예전처럼 먼저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서운해했고 어떤 이들은 그녀가 오만해졌다고 수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하루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치매가 온 어머니의 기저귀를 갈아드려야 했습니다. 낮에는 직장에서 쌓인 업무를 처리하고 저녁에는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의 걱정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남편은 건강이 좋지 않았고 통장 잔고는 늘 빠듯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친구를 위해 쓸 감정의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갈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인간의 감정에는 총량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등잔 안의 기름처럼 우리가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감정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 기름이 넘쳐 흘렀습니다. 친구에게도 나눠주고 가족에게도 나눠주고 낯선 이에게도 베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삶의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그 기름은 가장
긴급한 곳으로 먼저 흘러갑니다. 병든 부모, 불안한 자녀, 흔들리는 건강, 줄어드는 노후 자금, 이 모든 것이 감정의 기름을 빠르게 소모시킵니다. 그 상황에서 오랜 친구의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갑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딘가 무겁습니다. 통화를 하면 신경을 써야 하고 만나면 에너지를 써야 하며 상대의 이야기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작은 것조차 버거울 때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 친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살아내는 것이 더 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소중한 사람인데 연락하기가 왠지 무겁게 느껴질 때 그것은 여러분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쳐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오랜 친구가 연락을 끊었을 때 그 이유도 때로는 같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잊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쳐있는 것입니다. 등불이 꺼진 것을 보고 그 등불이 어둠을 싫어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기름이 다한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고갈된 사람은 관계를 끊으려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으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 그 사람의 하루가 얼마나 무거웠을지를 먼저 헤아려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같은 너그러움을 베푸십시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오래 열심히 살아온 사람입니다. 제 삶에서 가장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40해가 넘도록 친구였습니다. 함께 공부했고 함께 늙어갔으며 서로의 결혼식과 장례식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고 편지에 답장이 없었으며 공통된 지인을 통해 들려온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냥 좀 쉬고 싶다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큰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심각한 배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 우리의 마지막 만남은 평범했고 심지어 유쾌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저는 수년 동안 그 질문을 안고 살았습니다. 나중에서야 아주 천천히 저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만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그가 힘든 시절을 보낼 때 제가 너무 바빠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일, 그가 조심스럽게 꺼낸 이야기를 제가 무심코 흘려들었던 순간들, 그가 자신의 의견을 말했을 때 제가 학자의 오만함으로 그것을 가볍게 일축했던 기억들, 그 하나하나는 너무 작아서 그 당시에는 상처라고 부르기조차 민망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40해에 걸쳐 쌓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무게가 임계점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관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끊임없이 기록이 이루어집니다. 무시당했던 순간, 약속이 가볍게 깨졌던 날, 힘들다고 말했는데 화제가 바뀌었던 기억,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던 일들, 이것들은 표면 위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냥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가라앉은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관계의 바닥에 조용히 쌓여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일 하나가 그 모든 것을 건드립니다. 별것 아닌 말 한마디, 별것 아닌 행동 하나. 그런데 그 순간 상대는 폭발합니다. 혹은 더 무섭게도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립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당황합니다. 도대체 왜 저런 사소한 일로 저렇게 반응하는 것인가? 그러나 그것은 사소한 일 때문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장부가 마침내 결산된 것입니다. 관계는 폭풍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작은 균열로 스며든 빗물이 기둥을 서서히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균열은 양쪽 모두에서 만들어집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상처는 상처입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은 상처는 말하지 않은 채로 마음속에서 자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저는 자책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떠난 것이 갑작스럽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보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서운함을 품고 있다면 그 감정 역시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양쪽 모두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름 없는 상처는 이름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형태를 바꾸어 침묵이 되고 그 침묵이 거리가 됩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조금 더 자주, 조금 더 용기 있게 서로에게 말했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다면 그 또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키려 합니다. 이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105년을 살면서 이 사실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사람은 불꽃에 손을 대면 다음번에는 손을 뻗기 전에 한 번 더 멈춥니다. 이것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그리고 관계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가장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것은 잔인한 역설이지만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우리의 약한 곳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가장 깊은 속내를 털어놓고 가장 숨기고 싶었던 두려움을 드러내며 가장 부끄러운 실패를 고백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언젠가 그 약한 곳을 건드렸을 때 그 고통은 낯선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와는 비교할 수 없이 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더 이상 그 고통을 반복하지 않으려 조용히 거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6번째 이유, 자기보호 본능입니다. 저는 고슴도치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체온을 나누기 위해 서로 가까이 모입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이 붙으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당한 거리를 찾습니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거리. 그 거리가 가장 따뜻하고 가장 아프지 않은 자리입니다. 인간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오랜 친구가 거리를 두기 시작할 때 그것은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자신을 지키기 위한 본능적인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움직임 안에는 역설적으로 여러분을 더 이상 상처 주지 않으려는 배려가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도 이와 연결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은 새로운 삶의 환경 속으로 들어갑니다. 새로운 동네, 새로운 직장,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삶의 단계, 그 안에서 새로운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삶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 같은 고민을 품고 있는 사람들, 지금 내가 있는 자리를 이해하는 사람들, 이 새로운 관계들이 점점 더 많은 시간과 감정을 차지하게 되면 오래된 친구와의 연락은 자연히 뒤로 밀립니다. 이것은 배신이 아닙니다. 삶이 앞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자주 연락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마도 지금 여러분과 같은 시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계절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오랜 친구도 지금 그의 삶 속에서 그러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서로 멀어진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삶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반드시 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거리가 관계를 지켜주기도 합니다. 너무 자주 보지 않아도, 너무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마음 한편에 그 사람의 자리가 남아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관계도 있습니다. 모든 우정이 매일 물을 주어야 사는 꽃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우정은 오랫동안 물을 주지 않아도 뿌리가 살아있는 나무와 같습니다. 소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연락이 뜸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이 잘 살고 있기를 조용히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관계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이 멀어진 것은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신을 지키려 했거나 새로운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갔거나 혹은 더 이상 서로를 아프게 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이유든 그것은 여러분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눈을 감고 지난 105년을 천천히 되돌아봅니다. 전쟁터에서 함께 살아남은 전우들, 가난한 시절 골목에서 함께 뛰어놀던 친구들, 강의실에서 함께 밤을 지새우던 동료들, 결혼식 날 축하해 주던 얼굴들, 장례식장에서 손을 꼭 잡아주던 사람들, 그 많은 얼굴들이 지금은 대부분 곁에 없습니다. 세상을 먼저 떠난 이들도 있고 살아있지만 소식이 끊긴 이들도 있으며 어쩌다 스치듯 만나도 예전의 그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저라면 이 사실이 무너지도록 슬펐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는 이것을 다르게 봅니다. 그 모든 만남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완성된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우정이란 영원해야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래 유지될수록 진짜 우정이고 끊어지면 실패한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0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우정의 가치는 그 길이에 있지 않습니다.
그 깊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관계가 존재했던 그 순간들 속에 있습니다. 함께 웃었던 그 저녁, 말없이 곁에 있어 주었던 그 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손을 내밀어 주었던 그 순간, 그것은 그 사람이 멀어졌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여러분의 삶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동양의 옛 현인들은 말했습니다. 집착이 곧 고통의 뿌리라고.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너무 냉정하게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착하지 말라니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나 살면서 깨달은 것은 집착과 사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집착은 상대가 내 곁에 있기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친구가 멀어질 때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상당 부분은 사실 그 사람을 잃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한다는 기대를 잃어서입니다. 그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 관계가 남긴 것들을 온전히 감사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오래전 친구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지조차 모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생각할 때 제 마음에는 슬픔보다 감사함이 먼저 옵니다.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어느 챕터에 함께 있어 주었다는 것, 그 챕터가 끝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이야기에서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미 제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영원히. 그리고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관계의 의미는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관계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 친구 덕분에 조금 더 용감해졌다면, 그 친구 덕분에 한 번이라도 더 웃었다면, 그 친구 덕분에 외롭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그 관계는 충분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금 멀어져 있어도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놓아주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놓아주는 것은 그 관계가 가졌던 가장 좋은 모습을 영원히 간직하는 방법입니다. 꽉 쥔 손 안에서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펼친 손 위에서 꽃은 바람을 타고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오래도록 남습니다. 모든 촛불이 끝까지 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밝혔던 그 빛은 지금도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6가지 이야기를 걸어왔습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이야기, 삶의 자리가 멀어지는 이야기, 감정의 에너지가 고갈되는 이야기, 말하지 못한 상처가 쌓이는 이야기, 새로운 삶이 새로운 관계를 부르는 이야기,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조용히 거리를 두는 이야기. 이 6가지는 모두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랜 친구가 멀어지는 것은 여러분이 부족하거나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도 그 친구도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으려 애써왔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제가 가장 많이 목격한 것은 사람들이 관계의 상처를 혼자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지 못하고 묻지 못하고 그저 마음속에 쌓아두고 스스로를 탓하며 살아갑니다.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저는 압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혼자 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한마디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멀어진 친구를 떠올리며 가슴이 먹먹한 분이 계실 것입니다. 왜 연락이 끊겼는지, 내가 뭔가 잘못한 건지,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반대로 본인이 먼저 거리를 둔 사람으로서 그 선택이 옳았는지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여러분의 마음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여전히 따뜻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죄책감을 내려놓으십시오. 죄책감은 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다만 현재의 여러분을 갉아먹을 뿐입니다. 그 에너지를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쓰십시오. 둘째, 멀어진 관계를 실패로 정의하지 마십시오. 그 관계가 존재했던 시간은 실제했고,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남긴 것들은 지금도 여러분 안에 살아 있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입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오래된 우정이 멀어지는 것을 슬퍼하느라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 사람을 놓치지 마십시오. 삶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어듭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반드시 슬픈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계의 수가 줄어드는 대신 남아있는 관계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넓고 얕은 바다보다 좁고 깊은 우물이 더 오래 마르지 않는 법입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50명의 지인보다 훨씬 더 값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멀어진 그 친구에 대해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 사람도 지금 어딘가에서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의 기억을 가슴 한편에 간직한 채로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며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서로를 기억하고 서로의 안녕을 바라는 것, 그것이 우정의 가장 오래된 형태입니다.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강물처럼 말없이 흘러갑니다. 그 흐름 속에서 어떤 이는 함께 헤엄치고 어떤 이는 강변에서 손을 흔들며 떠나보냅니다. 그 모두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모두가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아가실 것입니다.